이번 시간에는 15장 4절 그림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이제 이번 학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림 정리라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토크스의 정리라는 것의 일부가 되는 그런 정리입니다. 그것의 평면에서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스토크스의 정리는 물론 이 교재의 뒷부분에 있지만 우리 이번 학기 진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스토크스의 정리를 뭐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정리가 어떤 얘기인지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림 정리가 뭔지 소개를 할게요. 역시 어떤 곡선 C가 평면에 있는 곡선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방향은 양의 방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평면에 있는 곡선이 양의 방향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의 곡선을 얘기한다 그러면 반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XY 평면이 있어요. 어떤 곡선이 양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양의 방향,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 곡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선, 경계가 되는 이 곡선이 양의 방향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면서 봤을 때 이 영역의 이 안쪽이 내부가 됩니다. 바깥쪽은 외부가 되고요. 이 영역의 내부가 왼쪽에 보일 때, 그럴 때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양의 방향,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면서 바라봤을 때 내부가 왼쪽에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양의 방향.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앞쪽이니까, 여기가 앞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이 앞쪽이 되겠지만 이렇게 회전할 때는 이쪽이 앞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봤을 때 이 내부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했을 때는 이 내부가 왼쪽에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내부가 왼쪽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전할 때 내부가 왼쪽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곡선이 매끄러운 폐곡선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폐곡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닫혀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어떤 영역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이 양의 방향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면서 볼 때 내부가 왼쪽에 보이는 그런 방향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영역을 D라고 하고 이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영역의 경계를 바운더리 D라고 해요. 이 기호는 우리 편도함수 얘기할 때 라운드라는 기호하고 똑같은 기호인데 여기서는 바운더리를 뜻합니다. 바운더리. 그래서 여기서는 바운더리, 경계라는 뜻이에요. 해서 바운더리라고 읽으시면 돼요. 바운더리.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오브 D 그런 뜻이에요. 그냥 바운더리 D 이렇게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영역 D와 그걸 둘러싸고 있는 곡선 C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 여기 PXY하고 QXY는 C1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이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계가 되는 곡선 D의 바운더리가 되는 곡선 그런데 양의 방향으로 주어진 곡선 우리 벡터장의 선적분에서 앞에 시간에 얘기했었죠. 방향, 그
우리가 선적분 하려고 하는 그 곡선의 방향을 바꿔주면 벡터장의 선적분은 부호가 바뀐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호의 길이에 관한 선적분 하는 것은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 이건 부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벡터장의 선적분 이것도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우선은 pxy하고 qxy를 C1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C 위에서 이런 선적분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인티그럴 C 위에서 pxy dx 플러스 qxy dy. 자, 여기 변수가 두 개 있는데 x라는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하고 y에 관한 선적분, 독립변수 y에 관한 선적분 두 개를 종류별로 하나씩 해서 더해놨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벡터장의 선적분이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기 f라는 요 벡터장을 우리가 pxy, qxy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dr은 dx, dy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f하고 dr하고 내적을 계산해서 선적분한 거죠. 그렇죠?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을 하나씩 해서 종류별로 해서 다 더한 거. 이런 모양으로 표현한 이 선적분하고 벡터장의 선적분하고 같은 종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쓴 겁니다. 그럴 때 이 선적분이 뭐하고 똑같으냐? 이 곡선 C, 이 곡선 C가 여기 지금 C라고 했죠? 이 곡선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D가 있죠. 그렇죠? 그 영역에서 중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중적분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여기 QX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벡터장의 Y좌표가 되는 함수죠. 그렇죠? Q를 X로 편미분한 것 마이너스 P를 Y로 편미분한 것. 어렵지 않죠? Y좌표 역할을 하는 이 벡터장의 Y좌표 역할을 하는 것은 X로 편미분하고 이 벡터장의 X성분 역할을 하는 것은 Y로 편미분하고 XY 엇갈려서 편미분해요. 근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전체 부호가 바뀌면 이 값이 바뀐다. 이 값의 전체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니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에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를 뺀 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선적분이 이렇게 중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칠판을 지우고 그려보겠습니다. XY 평면에 어떤 패곡선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지점 종점 같은 패곡선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 곡선을 C라고 하고 이 패곡선이니까 이 패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이 영역을 D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곡선 C는 이 D의 경계가 되는 그런 곡선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C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양의 방향.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쳐다봤을 때 내부가 왼쪽에 보이는 방향. 어렵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인티그럴 C 위에서 P dx 플러스 Q dy 즉 이 경계가 되는 곡선에서 선적분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 영역, 안쪽 영역 D에서 중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바꾸냐? 여기 이 벡터장에 F라는 벡터장에 X성분 역할을 하는 것과 Y성분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Y성분 역할을 하는 것은 X로 편미분하고 X성분 역할을 하는 것은 Y로 편미분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에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를 뺀 값을 중적분한 것하고 같다. 어렵지 않죠? 이게 그림 정리입니다. 자, 그럼 그림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1번 볼까요? 곡선 C가 0,0에서 1,0까지 그리고 다시
1,0에서 이어서 0,1까지, 거기서 다시 이어서 0,1에서 0,0까지 선분으로 연결된 삼각형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곡선 C 위에서 x 4승 dx 플러스 xy dy를 구해라 그랬어요. 예, 이 곡선에서 여기 x로 하나 y로 하나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을 계산해서 더한 거니까 결국 벡터장의 선적분 모양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예, f라는 벡터장을 fxy 이것을 x의 4승 xy 이렇게 주면 여기 있는 이 선적분은 인티그럴 C 위에서 f.dr을 구해라 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삼각형 곡선이니까 패곡선이죠. 그렇죠? 그림 정리는 패곡선에서 얘기하는 거다.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패곡선에서의 선적분을 그 패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으로 바꾸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 그려볼까요? 0,0에서 이렇게 갑니다. 1,0까지 이 방향으로 갔죠. 그렇죠? 거기서 다시 1,0에서 0,1까지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거기서 다시 0,1에서 0,0까지 시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닫혔어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곡선, 이것이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패곡선이니까 당연히 안쪽에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을 D라고 하면 C는 D의 경계다.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선적분을 계산을 할 텐데, 이 선적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림 정리를 쓰면 이 영역, 이 패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영역에서의 중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적분 해야 되는 이 피적분 함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q라는 것은 이 주어진 벡터장의 y 성분 역할을 하는 함수, 이게 q. p라는 것은 x 성분 역할을 하는 x의 4승이 pxy. 그렇죠? 그래서 pxy는 x의 4승, qxy는 xy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q를 x로 편미분하면 q, xy죠. 이걸 x로 편미분하면 y입니다. 그렇죠? p를 y로 편미분하면 x의 4승, 여기 y로 편미분할 때는 y만 변수인데 x의 4승, y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로 편미분하면 이 값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쪽의 p적분 함수는 y-0, 0이죠. 그렇죠? 그래서 y-0, y입니다. y-0, y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y를 중적분하면 되는데 d에서 중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설정하면 됩니다. x나 y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안쪽, 바깥쪽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y를 안쪽에 한번 놔볼까요? y를 안쪽에 놓으면 우리 중적분에서 배웠듯이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려야 돼요. 그렇죠?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제 이 화살표를 영역 전체에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역시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표시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표시하시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든 것은 x축하고 겹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은 y는 0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이 선분이죠. 이 선분은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식을 구하면 y는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0에서 1 마이너스 x까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y의 범위는 0부터 1 마이너스 x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것을 이제 이 x축에다가 y는 정했으니까 x축에다가 수직 사형해요. 여기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때 x의 범위 0부터 1까지. 그렇죠? 그래서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할까요? 여기 적분하려는 함수가 y인데 안쪽 적분 먼저 할 거니까 y로 적분하면 y를 y로 적분해서 2분의 y제곱. 그때 y는 0부터 1 마이너스 x까지 움직였으니까
y에다가 1-x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이 값을 대입하면 1-x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0 대입하면 0의 제곱 0이죠. 이건 떨어져 나갔죠? 0으로. 그렇죠? 자, 그럼 여기 1-x의 제곱인데 제곱을 할 거니까 x-1의 제곱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거 제곱을 x-1의 제곱하고 바꿔놨어요. 1-x의 제곱이나 x-1의 제곱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해서 요만큼을 계산했습니다. 제곱에 대입한 거. 근데 거기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이건 상수, 전체 적분기호 밖으로 내보내면 되죠. 2분의 1. 그렇죠? 그럼 여기 계산한 값은 2분의 1 나가고 x-1의 제곱 다 됐죠? 그걸 바깥쪽에 x로 적분하면 되는데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제 적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한 이유가 이 값을 t라고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t제곱하는 모양인데 이건 미분하면 1이니까 x-1 이 순서로 놓고 미분하면 1이니까 그렇죠? 그냥 t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t제곱이니까 적분하면 3분의 t3승. 그렇죠?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6분의 t3승. 그대로 놓으면 되죠. 원시함수는 6분의 x-1의 3승. 그렇죠? 그래서 원시함수가 6분의 x-1의 3승입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 계산해 주면 돼요. 1 대입하면 0이죠. 0 대입한 값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 6분의 마이너스 1. 그렇죠? 근데 이 값은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해서 플러스 6분의 1.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을 배웠으니까 선적분으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림 정리를 써서 패곡선에서의 선적분 하는 것은 그림 정리를 써서 중적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C가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거일 때 인티그럴 C 위에서 3y-2의 sin x승 dx 플러스 7x 플러스 루트 y의 4승 플러스 1 dy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을 보세요. 이 선적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곡선의 식을 계산해서 그 곡선의 식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렇죠? 이쪽은 x 프라임 dt가 다 대입하고 적분하고 예, 이쪽은 xy 대입하고 곡선의 식의 xy 그리고 여기 dy는 y 프라임 dt 바꾸고 적분하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루트 y의 4승 플러스 1 하는 이런 모양은 실제로 이걸 그냥 y로 적분한다. 그냥 우리 일변수 함수의 적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적분을 계산해라 그러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함수로 원시 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렇죠? 예, 그런 종류의 함수니까 이걸 실제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직접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 해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예, 어렵다. 예,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정리를 쓰면 되는데 우선은 곡선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원이에요. 예, 원이라면 패곡선이죠. 그렇죠? 예, 패곡선이니까 아, 이거 그림 정리를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패곡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이죠. 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3인 원. 그렇죠? 예. 그리고 방향은 패곡선 방향은 얘기를 해주면 그 방향으로 얘기하면 되지만 얘기가 없을 때에는 예, 양의 방향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양의 방향 하는 걸 예, 얘기를 했었죠. 예, 회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내부가 왼쪽에 보이면 양의 방향.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은 예, 이 안쪽에 있는 이 원판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원판을 D라고 하고 이 곡선을 C라고 하면 이 원 C는 D의 경계가 되지요.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됐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림 정리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림 정리 씁니다.
인티그럴 c 위에서 3y 마이너스 2의 사인 x승 dx 플러스 7x 플러스 루트 y의 4승 플러스 1 dy. 그렇죠. 앞에 있는 이 값이 pxy에 해당하는 함수죠. 뒤에 있는 이 값은 qxy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림 정리를 쓰면 C 위에서 이 선적분은 이 C가 둘러싸고 있는 D라는 이 영역에서 중적분으로 바뀌는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이 순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중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가볼까요? Q라는 건 여기 있어요. X로 편미분합니다. 그렇다면 X로 편미분하면 이건 Y만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상수 취급. 그렇죠? 해서 X로 편미분하면 7이죠. 그렇죠? 빼기를 이 값을 Y로 편미분해서 갖다 줄 텐데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그렇다면 2의 sin X승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겼지만 X만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3Y, Y로 편미분하면 3이죠. 다 됐죠? 그러고 보니까 7-3이 됐어요. 피적분함수가. 그렇죠? 이 값은 4가 된 거고 4는 상수니까 나가고 나면 나머지 안쪽엔 1이 남았죠. 그렇다면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1da인데 예, 이 중적분에서 1을 중적분하는 게 무슨 의미다라는 건 알죠? 예, 이것은 d의 넓이죠. 그렇죠? 예.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 dx 그러면 b-a 즉 적분 영역의 길이지요. 그렇죠? a부터 b까지 구간의 길이 b-a 그렇죠? 예, 더블 인티그럴 d에서 1da 예, 이렇게 하면 이건 d의 넓이 그렇죠? 역시 삼중적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트리플 인티그럴 E 위에서 1 dv는 예, 이것은 적분 영역 E의 부피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해서 정적분에선 1을 적분하면 길이, 중적분에서 1을 중적분하면 넓이, 적분 영역의 넓이, 삼중적분에서 1을 삼중적분하면 적분 영역의 부피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D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중적분을 계산해도 되겠지만 우리 원판의 넓이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렇죠? 근데 반지름은 3이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예, 9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4를 곱한 값이니까 이 적분의 값은 36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타원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예, 이것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타원을 그려보면 여기 x축이고요. 여기 y축이고요. x축으로는 a만큼, 예, y축으로는 b만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b, 여기 마이너스 b.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타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넓이, 이 영역을 D라고 할까요? 예, 그렇다면 이 XY 평면에 있는 이런 도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이 영역에서 1을 중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 넓이는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1DA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넓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림 정리를 배웠으니까 이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패곡선이 있어요. 경계가 되는 이 타원.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C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C 위에서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거꾸로. 그렇죠? 예,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 정리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림 정리를 쓰려고 하면 이 중적분 모양이라는 것이 그림 정리에서는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dA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양하고 같게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그림 정리를 쓰는 거니까
여기 p 적분함수가 1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1이 되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에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를 뺀 값을 1이 되도록 p하고 q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볼게요. 다른 방법으로도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해서 빼주면 1이 되도록 할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p는 0이 돼도 되겠죠? 그럼 y로 편미분하면 0이니까 없어질 거고, 그럼 q를 x로 편미분해서 1 되게끔 맞춰주면 되니까 q를 x로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p를 0으로 선택하고 q를 x로 선택하면 간단하게 선택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p는 0이고 q는 x입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는 넓이는 이 영역서 1을 중적분한 거고, 그린 정리를 쓸 거니까 이 모양을 더블 인티그럴 dv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dA 모양으로 맞출 거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도록 p하고 q를 p는 0으로 q는 x로 선택을 했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린 정리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린 정리에 의하면 이 중적분은 인티그럴 CV에서 PDX 플러스 QDY하고 같다. 그렇죠? 근데 P는 0으로 선택했어요. 그럼 이쪽 파트는 0으로 떨어집니다. Q는 X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쪽 파트는 XDY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적분은 인티그럴 CV에서 XDY가 되죠. 그렇죠? 예, 이번엔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선적분으로 계산할 거니까 곡선의 식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역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원의 식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건지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됐다면 x를 코사인 t, y를 사인 t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x제곱을 a제곱으로 나눌 거고 y제곱은 b제곱으로 나눠서 1 될 거니까 x 파트에다가 여기 원 만들 때보다 a만큼 곱해주면 돼요. y도 b만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x를 a 코사인 t, y를 b 사인 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x제곱하면 a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그걸 a제곱으로 나눠주면 코사인 제곱만 남죠. 그렇죠? y를 제곱하면 b제곱 사인 제곱인데 y제곱을 b제곱으로 나누면 그러면 사인 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거니까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타원의 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한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해서 평면 곡선 RT라고 표현하면 이 타원은 x좌표는 A 코사인 T, y좌표는 B 사인 T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해서 RT는 타원의 식, RT는 A 코사인 T, B 사인 T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T는 0부터 2파이까지 돌리면 한 바퀴 돌아간다는 건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원의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타원의 식은 A 코사인 T, B 사인 T. 어렵지 않죠? 예, 어떤 타원이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타원의 식. 어렵지 않죠? 그러면 A 코사인 T, B 사인 T. 됐죠? 자, 그렇다면 식이 이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C 위에서의 선적분은 여기 주어진 함수에다가 곡선의 식을 대입합니다. x지요. 그렇다면 이 곡선의 x좌표는 a 코사인 t지요. 그렇죠? 그러면 x 대입하면 a 코사인 t. 그렇죠? 여기 dy가 있어요. dy는 당연히 y 프라임 dt예요. 그렇죠? 근데 y는 b 사인 t입니다. y가 b 사인 t니까 y 프라임 dt 계산하면 b 사인 t 미분해서 코사인 t 그리고 곱하기 dt. 그렇죠? 해서 b 코사인 t dt.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하고 b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나가고 나면 코사인 두 개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이 남았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코사인 제곱 t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라고 두 배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거니까 이걸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t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는 계산이죠. 2분의 곱해진 상수 2분의 1 앞에다 그냥 곱해서 2분의 ab 그 집어내고요. 1 적분하면 t. 그렇죠? 코사인 2t 적분하면 2분의 사인 2t. 다 됐죠? t는 0부터 2파이까지. 어려운 거 없죠? 예. 0 대입하면 t도 0이고 사인 0도 0이니까 0 대입한 건 0으로 떨어졌어요. 2파이 대입하면 사인 4파이 0이죠. 그렇죠?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 t에다 대입한 것만 남죠. t에 2파이 대입하면 이 값은 2파이. 그렇다고 2분의 ab하고 곱하면 약분되고 파이 ab.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은 파이 ab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이었다면 A하고 B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걸 반지름 R이라고 쓸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를 곱하면 반지름 R을 두 번 곱한 거니까 반지름 제곱이 되겠죠. 파이 R제곱 이렇게 원의 넓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적분해서 요거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예, 여기 적분해서 사실은 a, b 끄집어내면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남는데 코사인 제곱 0 이상인 값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의 넓이를 표현하는 거고 그렇다면 코사인을 제곱했으니까 코사인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4개 조각으로 나누면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쪽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면 그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4배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dt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 공식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 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식을 기억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값은 우리가 알지요. 제곱의 적분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그렇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특별한 구간에서만 그렇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4하고 곱하면 없어지고 이 적분이 파이가 되죠. 그렇죠? 해서 이 적분에다가 AB 곱해서 AB 파이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제 이번 학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곡선 C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하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 중에서 xy 평면의 위쪽 영역이다. 그 영역을 D라고 할 거고 그 D의 경계가 되는 곡선이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곡선 C 위에서 y제곱 dx 플러스 3xy dy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그림 정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역과 곡선을 그려봐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렇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주어진 것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2고요.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 두 개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xy 평면의 위쪽 영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쪽에서 xy 영역, xy 평면, xy 평면에서 이 x축 위쪽 부분,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만큼 영역, 요게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경계가 되는 곡선은 C다라고 했으니까 C는 이렇게 갑니다. 얘기가 없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양의 방향으로 갈 거니까 우선 이 앞으로 가면서 쳐다봤을 때 내부가 왼쪽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내부가 있어요. 그렇죠? 내부. 이렇게. 여기 이 바깥쪽은 외부. 그렇죠? 안쪽은 내부. 그렇다면 회전하면서 왼쪽에 내부가 보여야 되니까 이 바깥쪽 곡선은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왼쪽으로 내부가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곡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돌아야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 그렇죠? 왼쪽에 내부가 있어요. 이렇게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줘야 이쪽에서는 이것 왼쪽에 내부가 있죠. 그렇죠? 해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역시 이어서 이렇게 가야 왼쪽에 내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왼쪽에 내부가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어렵지 않죠? 바깥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이렇게 X축 양의 방향으로 가서 안쪽 원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가야 이게 양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부가 왼쪽에 보인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럼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곡선이 C예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C 위에서 y제곱 dx 플러스 3xy dy 이걸 계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림 정리를 쓰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dx 앞에 있는 y제곱은 pxy라는 함수고 dy 앞에 있는 3xy는 qxy라는 함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림 정리에 의하면 인티그럴 C 위에서 pdx 플러스 qdy 이것은 더블 인티그럴 이 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 D에서 중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 더블 인티그럴 D에서. 그렇죠? 뭘 중적분하면 되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Q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Q에다가 이렇게 3XY 대입하고 P에다가 Y제곱 대입하고 Q, X로 편미분합니다. 3XY를 X로 편미분해주면 X만 변수니까 3Y죠. 그렇죠? 이 값은 3y. 그리고 p는 y제곱이니까 y제곱을 y로 편미분해주면 이 값은 2y지요. 그렇다면 3y에서 2y를 뺐으니까 값은 y지요. 그렇죠? 그래서 D에서 중적분을 y라는 함수를 중적분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직교좌표로 계산해도 되고 우리 배운 대로 극좌표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경계가 되는 이 곡선들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즉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원점이 중심이 되는 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원점이 중심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중심이 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심이 원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극좌표를 썼을 때 장방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점이 중심이니까 그런 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극좌표를 쓸 때 장방형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좌표를 쓰는 게 편한가요? 극좌표를 쓰는 것이 그래서 편하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극좌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극좌표 배웠어요? 극좌표를 쓸 거니까 편의상 세타를 바깥쪽에 두자. 그렇죠? R은 안쪽에 두자. 그러면 자코비안의 절대값은 R이다. 그렇죠? 그래서 R은 하나 그냥 곱해줘야 되고요. 순서는 안쪽에 dr, 바깥쪽에 d세타.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는 상수 범위로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세타는 여기 X축 양의 방향 쪽에 이만큼 이 선분을 지금 이 영역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은 세타가 0이죠. 그렇죠? 이쪽에 Y축 양의 방향 쪽에 있는 선분도 이 영역에 포함하고 있네요. 여기는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X축 음의 방향 여기도 포함하고 있네요. 여기는 세타가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는 이 점들을 보면 이렇게 이 세타가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이 영역 안에 이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안쪽은 영역 안에 없으니까 이 안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세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타가 어쨌든 여기 0, 이만큼 0보다 커졌죠? 이만큼 더 커졌고 이만큼 오면 2분의 파이. 그렇죠? 이만큼 오면 2분의 파이보다 더 커졌고 이렇게 세타가 더 커져서 파이까지 다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R을 안쪽에 정했으니까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데 R이 증가하는 방향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증가한다. R이 증가. 방향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여기죠. 그렇죠? 안쪽 원입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여기죠. 바깥쪽 원이에요. 그렇죠? 이 화살표를 어떻게 움직여도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그 화살표가 이 영역을,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안쪽 원에서 뚫고 들어가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바깥쪽 원에서 뚫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은 안쪽 원이지요. 그렇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안쪽 원의 식은 R은 1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상수로 정해졌으니까 예, 극좌표를 썼을 때도 장방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이 바로 바깥쪽 원이지요. 그렇죠? 바깥쪽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깥쪽 원의 극방정식은 R은 2지요. 그렇죠? 해서 R은 1부터 R은 2까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안쪽의 적분 R은 1부터 2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할 Y만 극좌표로 바꿔주면 되는데 Y는 R 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그렇죠? 해서 Y 대신에 R 사인 세타로 바꿨습니다. 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Y하고 여기 자코비안 절대값 예, R하고 곱할 거니까 R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렇죠? R제곱 사인 세타를 R과 세타로 순서대로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쪽에 R로 적분할 때 사인 세타는 상수니까 이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가고 나면 안쪽에는 R제곱을 R로 적분한 그런 적분이니까 세타로 적분하는 그 안쪽에서는 이건 상수 역할. 그렇다면 세타로 적분하는 이 적분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로 분해가 됩니다. 해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를 세타로 적분하는 이 적분하고 1부터 2까지 R제곱을 적분하는 R로 적분하는 이 적분하고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안쪽 적분하고 결과 내고 그 결과 가지고 바깥쪽 적분하고 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상수 취급되는 건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성질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거죠. 자, 그렇다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 D세타하고 1부터 2까지 R제곱 DR 각각 계산해서 곱하면 되네요. R제곱을 R로 적분하면 3분의 R3승 1부터 2까지 계산하고 그렇죠? 예,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값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것의 2배죠. 사인 세타는. 그렇죠? 예,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해서 2분의 파이까지만 적분하고 2배. 근데 우리는 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사인 적분은 알죠. 사인은 사인의 1승이니까 이 값은 1이다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값은 2 곱했으니까 2가 되네요. 그렇죠? 예, 뒤에 값은 R에다가 2 대입하면 3승에서 8, 1 대입하면 3승에도 1, 8에서 1 빼면 7, 앞에 3분의 1이 있었으니까 3분의 7. 어렵지 않죠? 2개 곱하면 3분의 14가 답이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정리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학기 진도는 그 우리 강의 계획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기말 시험을 이제 칠 텐데 예, 기말 시험 범위는 중간 시험 우리가 예, 7주차의 중간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주차부터 예, 우리가 대면 수업을 3주 했죠. 8주, 9주, 10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온라인 강의로 이어졌었죠. 해서 우리 대면 수업했던 그 진도부터 예, 8주 진도부터 여기까지 예, 14주 진도까지 예, 이것이 기말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중간시험에 봤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는 예, 이렇게 강의 영상에서 설명했던 예제들이 있죠. 예,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갑니다. 예, 그렇게 똑같이 네 문제가 나갈 거고 시간도 똑같이 40분 주어질 거고요. 예, 시험 방식은 중간 시험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변동 사항이 있게 되면 예, 새로 공지를 할 거고요. 예, 어쨌든 시험이 되면 그때 또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적분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그 미적분학 공부하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예, 기말 시험 잘 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방학도 예,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